한국인 최초로 몽골 국립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 언론인이 몽골 관련 책을 출간하면서 몽골은 아내를 빌려주는 나라라는 제목을 달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몽골인들에게 그게 사실인지 물으면 대체 몽골인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게 된 이유는 과거 몽골 유목민들이 초원의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아내와 하룻밤 동침을 시켰다는 과개콘이라는 문화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드넓은 초원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족은 가까운 가족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근친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수한 혈통을 얻을 기회가 점점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먼 곳에서 온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가 우수한 혈통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다만 유목민족이 외간 남자와 아내를 동침시킬 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손님을 맞은 부족장이 회의를 연 뒤 부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이때 손님이 우수한 혈통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적 수준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외모라고 합니다. 부족원들 간 합의가 끝나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 뒤 손님은 선택된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며칠 동안 집을 비우며 손님과 아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과거 몽골의 초원지대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많아 농사를 짓기 불가능한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소나 말, 양 따위를 키워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만들어 살았는데요. 이 가축들은 풀을 많이 뜯어먹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초원을 찾아 이동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설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몽골의 유목민들은 가족 단위로 이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웃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끼리 잘 살면 되지만 문제는 바로 결혼이었는데요. 이웃이 있어야 남녀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부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 밖에 없으니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부족들을 침략해서 그곳의 여자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는 약탈혼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의 어머니 호엘룬도 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에게 약탈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원래 메르키트족의 칠레도와 결혼했으나 남편과 함께 메르키트로 가던 도중 예수게이에게 납치되어 그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게이의 아내가 된 호엘룬은 훗날 칭기즈칸이 되는 태무진 등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편 아내를 빼앗겨 버린 칠레도의 메르키트 부족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태무진의 아내 보르테를 납치합니다. 습격을 받은 태무진은 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났지만 그의 아내인 보르테가 납치되는 비극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일의 업보가 아들에게로 돌아온 것인데요. 이에 태무진은 이를 악물고 다시 자신의 세력을 수습해 결국 메르키트를 정벌하고 보르테를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구출될 당시 그녀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 주치입니다.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된 후 임신을 했으니 저 아이가 진짜 칭기즈칸의 아들이 맞을까 수군거렸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인 보르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으려 했으며 주치가 자신의 아들이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 자리를 다투어야 할 주치의 형제들은 아버지와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치의 정통성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몽골인들에게 여성은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 여성이 다른 부족의 침략을 받아 납치를 당하면 피해를 입은 부족은 그 복수로 또 다른 부족의 여성을 약탈했습니다. 보르테의 일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던 탓인지 칭기즈칸은 훗날 초원을 통일한 후 약탈혼을 금지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몽골의 유목민들에게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보쌈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보쌈이란 남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사는 여자를 보자기에 싸서 납치하는 행위인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보쌈이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려는 여성들의 재혼이 자유로웠지만 조선은 달랐거든요.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에서 과부는 늙어 죽을지언정 결코 재혼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보쌈이었다고 하는데요. 과부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제로 자신을 납치하여 함께 살자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우면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에는 당연히 모든 나라가 납치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의 성문화가 독특한 이유에는 주거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이 살던 전통적인 주거 형태는 게르인데요. 게르는 대략 5에서 6평 정도의 원룸 형태로 기둥 몇 개와 천막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할머니부터 부부, 손주 세대까지 대가족이 함께 생활했다고 하니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희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몽골의 혹독한 겨울 날씨와 초원의 야생동물 때문에 부부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게르 내부는 단순했지만 유목민들의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난로가 자리 잡고 있어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침대는 게르의 한쪽 벽에 붙어 있어 가족들이 모여 생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유목민들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 열 손실을 줄이고 생활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의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들의 성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목격하며 자랐고 이는 초원의 동물 교미 장면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목민들은 성생활을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요. 이는 그들에게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했고 성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춘 남녀가 사랑을 나눌 은밀한 장소를 찾아 관계를 가질 때 밖에 표시를 해두면 다른 사람들은 그 근처에 접근하지 않고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하며 그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문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 유목민들의 성문화 중 독특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이는 바로 초약권입니다. 초약권이란 새 신부가 신랑보다 먼저 승려와 첫날 밤을 보내는 관습을 말합니다. 승려들은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우수한 혈통과 정신적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승려와 관계를 통해 자녀를 얻으면 그 아이가 더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결혼식 후 신랑은 신부와 함께 게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마을의 고승이었던 승려가 게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랑은 며칠 뒤에서야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관습은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졌지만 신랑 입장에서는 꽤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신부의 가족은 승려와의 초약권을 통해 신부의 가문에 신성한 축복이 깃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약권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이러한 풍습이 악용되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청나라 관리들은 몽골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질병을 이용했습니다. 매독에 걸린 여성들을 일부러 승려들에게 보내 초약권을 행사하게 했는데 이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승려들이 질병에 감염되어 몽골 전역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초약권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풍습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당시 몽골 유목민들의 환경과 신념체계 속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성한 혈통을 유지하고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약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중국의 유명한 교육자 겸 역사학자인 실리지엔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몽골이 초약권이 성행하던 티베트를 점령하고 티베트 불교를 원나라의 국교로 삼았는데 원나라의 몽골인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믿었고 티베트 불교의 풍습으로 초약권을 행사했다고도 합니다. 몽골 군인이 한족들이 결혼할 때 한족 여자에게 초약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한족들이 첫째 아이를 죽이는 풍습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몽골인이 한족에게 초약권을 행사한 것은 중국 문헌에도 나오고 몽골은 19세기까지 티베트 불교가 성행하여 매독이 유행하였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